서론을 보면은 맨 첫 1절, 맨 처음에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성립한다. 와, 반복하는 것에 대해서만 과학이 성립한다. 이 두 개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이 두 개가. 이게 이제 두 가지의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가지의 반복. 하나는 일반성과 관련되는 반복이고, 또 하나는 블레디 자신이 말하는 진정한 반복이죠. 그 두 가지를 구분하면 안 된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지금 과학의 맥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의 맥락. 그래서 내가 예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물방울의 표면 장력을 연구하는 과학하고, 그 다음에 혁명을 연구하는 과학, 이 두 가지 생각합시다. 두 가지. 표면 장력이라는 건 아시죠? 그죠? 우리가 커피, 자에다가 커피를 따르면 커피가 여기까지만 딱 차고 넘치는 게 아니라 요렇게 이렇게 버티죠. 안 무너지고. 여기 표면 장력이에요. 물이 조금 여기서부터 흘릴 것 같은데 안 그러거든요. 이렇게, 요게 이제 얘들이 요 안쪽으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표면 장력 그러지. 물방울도 얘들이 이렇게 안으로 응집력 당기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다 안 터지고 물방울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고 치고, 하나는. 또 하나는 혁명을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 근데 혁명. 4.19 혁명, 그 다음에 뭐 촛불혁명 이런 식으로 혁명 연구하는 과학이 있다.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성격이 다른 과학이다. 물방울을 연구하는 이 과학은 모든 물방울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일반 법칙을 찾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독일의 물방울이든 미국의 물방울이든 한국의 물방울이든 2020년의 물방울이든 2022년의 물방울은 그런 모든 물방울들에서 성립하는 어떤 공통의 일반성을 찾는 거죠. 그런 과학이고, 혁명을 연구하는 거는 단순히 저런 과학하고 다른데, 혁명을 연구한다는 거는 혁명 일반, 그 혁명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유사성이나 등가성만 연구하는 게 아니고, 같은 혁명이라 하더라도 4.19 혁명과 혁명이 어떻게 다른지, 왜 다 혁명이라고 불리는데 그런 불구하고 상당히 다른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하는 것까지 연구하는 거죠. 그림으로 말하면 물방울을 연구하는 거는 전 세계의 어떤 물방울이든 그 물방울들을 특별히 다르게 만드는 게 없는 거지. 물론 당연히 미세한 차이는 당연히 있겠죠. 당연히 뭐 입자에 들어있는 개수의 수가 다 다르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방울이 딱히 다르지 않은 어떤 이런 표면의 반복이죠. 이런 표면의 반복을 연구하는 데 비해서 혁명 연구는 단지 그게 아니라 이 안에 뭔가 굉장히 많은 어떤 포텐셜을 담고 있는 거예요. 깊이를. 포텐셜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혁명이라 하더라도 매번 반복될 때마다 이 포텐셜에서 뭔가 새로운 것이 등장하는 거죠. 알겠죠? 이런 게 이제 중요한 차이라고 볼 수가 있죠. 수학적으로 말하면은 수학이 뭐냐? 라고 물론 그건 답이 굉장히 복잡하겠죠. 상당히 복잡한데. 수학이 뭐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가장 간단하고 단순한 답은 뭐냐면 수학은 이퀄을 다루는 거야. 뭐뭐 이퀄 뭐.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은 a 플러스 b 곱하기 a 마이너스 b.
그다음부터 지각했던 거죠, 그죠? 한 수천만 원인 것 같은데 하도 기본적인 거예요. 그 이퀄, 뭐뭐는 이퀄 이거. 이걸 이제 등가성, 이퀄리티라지, 이퀄리티. 이퀄이니까 그게 이퀄리티죠, 그죠? 그러나 혁명 같은 경우는 그런 이퀄리티가 성립하는 대목도 있겠지만 어떤 대목에서는 성립하기가 곤란하죠, 이퀄리티가. 오히려 그 이퀄이 안 되는 대목에서 오히려 흥미로운 게 나타나는 거지. 그러니까 이퀄이 안 되는 대목에서 오히려 같은 혁명이라는 말로 불리지만 프랑스의 1830년에 7월 혁명, 1848년에 2월 혁명, 1870년에 파리 공면 다 다르죠, 그죠? 그 전에 프랑스 대혁명까지 해가지고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 과학은 대단히 다른 과학이다. 그리고 이거를 실험이라고 하는,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거하고 관련지어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실험이라는 거. 물리학 실험을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물리학 실험은 완벽하게 반복 가능할 적에 그게 성공적인 실험이에요. 물리학 실험인데, 서울에서 하니까 다르게 나오고, 뉴욕에서 하니까 다르게 나온다. 그럼 그 물리학 실험은 실패한 거죠. 어제 똑같은 조건에서 실험을 했고, 오늘 했는데 다르게 나온다. 그럼 물리학 실험은 실패한 거죠. 물리학의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똑같이 반복 가능해야만 그게 성공한 실험이에요. 단 1회만 확인되는 거는 물리학적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혁명을 우리가 연구한다는 거는 실험을 할 수도 없거니와 설사 실험을 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반복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물방울처럼 반복되는 경우하고 혁명처럼 반복되는 경우는 대단히 다른 경우입니다. 반복은 반복이지만 반복은 반복인데 왜 아침마다 하는 양치질은 지겨운데, 그죠? 왜 카페에서 커피 마시는 건 행복할까? 똑같이 반복되는 거, 매일 반복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가 뭘까? 반복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하나의 중요한 하나의 반복을 무슨 테마인 거죠. 지금 이야기한 이 내용은 어찌 보면은 거의 그야말로 차이와 반복을 전체를 관료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표기라고 볼 수 있어요.